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댓글, 또 결혼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결혼 얘기하면 어그로성 댓글만 가져왔잖아요. 무지성 댓글만 가져왔는데, 이번 댓글은 정말 내용이 알차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댓글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뭐냐 하면, 오늘 영상 찍은 그 무지성 댓글에 달린 댓글 단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댓글을 바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원 플러스 원이네. 예. 오늘 찍어서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또 오늘 썰방에 또 하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네. 아무튼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댓글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댓글 내용 보니까 중간에 좀 문제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뺐습니다. 댓글 문제가 되는 내용. 그건 뺐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그 댓글 적으신 분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댓글이 어딨냐 하면 방금 올린 영상이죠. 님 본인 댓글 왜 삭제했어요? 본인이 봐도 이상하죠?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이 결정사 운영하셔서 저도 해준다고 예전에 자세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는 자기가 가정의 이룰 형편이 안 되거나 중소기업이거나 하면 아예 결정사 가입 자체를 안 하지만, 여자는 자기가 돈이 없어도 개나 소나 급하니까 결정사에 가입을 하니 여자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칭도 잘 안 되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사도 제대로 된 남자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알바로 미팅 자리에 대신 내보내기도 하고요. 대부분 양심 있는 또는 결혼 성사율이 높은 곳은 남자 회원이 들어오면 바로 외국 결혼을 추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건 갖춘 남자는 결정사에서 신부감 찾는 짓 안 합니다.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나이든 경제적이든 성격이든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결정사 통해서 결혼하면 모를까. 어머니 친구분이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여자들이 족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너무 바라는 게 많다고 사장이 직접 그 말씀까지 하심. 이 정도면 결정사 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라고 보내셨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제가 좋은 약간 페폴 같은 느낌이네. 시원시원하네, 맞죠? 사실 이런 댓글 달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관련 댓글 보면 항상 무지성으로 달린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건 항상 제가 방송의 컨텐츠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이 댓글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좀 이상향과 좀 맞닿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뭔가 대신 얘기해 준 것처럼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결정사에 가입하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직업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놓은 상태에서 결정사에 가입을 하지, 그냥 가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 말이 맞네요. 자, 남자는 자기가 가정을 이룰 형편이 안 되거나 중소기업이거나 하면 아예 결정사 가입 자체는 안 한다. 남자는 왜냐하면 자기 그릇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먹고 사기도 빡세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나조차가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키면 나도 고생이고 그 여자도 고생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 자체를 안 해요. 대부분 제 방송에서 결정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분들이에요. 뭐 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수는요, 굳이 이 결정사에 가입을 안 해도, 결혼을 안 해도 내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제 방송에서 본 분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사람들.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외롭고 좀 나이 먹고 여자 만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결정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지, 결혼을 안 한다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개나사로 급하니까. 이 급하다는 건 뭐냐 하면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어. 당장은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데 나이가 먹어서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 내가 하는 직업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차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 직업군들 중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 일하는 직업군이 대부분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직이에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쪽 일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가 많아서까지 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정신고용을 안 해주죠. 그리고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사기업만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자분이 40살 넘어가서까지 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대부분 여자분들은 사무실에 배치가 되잖아요. 사무실에 배치가 되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사무실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능력이 웬만한 남자보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입니다. 일처리가 뛰어나다거나 남자가 한 일을 대신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직함을 달고 있는 분들.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사실 보기 힘듭니다. 거의 보기 힘들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도 중소기업 다녀봤지만 40 넘으신 분도 못 봤어요.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에서 40 넘으신 분도 못 봤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 가더라도 대기업 사무실에서 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40대 넘은 여자분도 있긴 하지만 몇 명 없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 워킹맘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웬만한 남자보다 좋아가지고 뭐 진급을 한 케이스. 근데 그 외에 다수의 여자분들은 뭐 자기가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뭐 잘렸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결정사에 가입한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지금 당장 먹기란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결정사에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방법이 서지 않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재정 상황 내가 일은 하긴 했습니다만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경우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하니까 딱 통장잔고를 보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뭐 내 집 마련은커녕 뭐 자동차 한 대조차 구입하기 힘든 거야.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결정사에. 예. 나이는 이미 결혼 전년기를 지났는데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고 직업적인 수익도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지만 그 월급을 가지고 뭐 모으기 힘들고 그리고 이 직업을 5년 10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뭔가 나의 생계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좀 위험을 느끼다 보니까 이 결정사에 가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뼈가 아프겠죠. 근데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결정사에 여자가 바글바글하다. 오히려 더 바글바글해졌죠. 왜냐 지금 이 코로나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 사무실 쪽의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죠. 회사가 망하거나 매출이 떨어지면서 원래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자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단순 반복적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결정사 2곳이나 가입했는데 여성들이 별로인 것 같아요. 연봉은 계약 5,700, 인센 2,000, 빚 없이 3억 5천 전셋집에 쏘나타 몰고 회사는 워라밸 지켜집니다. 재미없어서 좀 더 힘든데도 이직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연봉 한 장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나이는 34세, 키는 179, 몸무게는 85kg입니다. 얼굴은 그냥 흔남입니다. 그렇죠. 단순 격리가 뭐 그분들은 전문적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자르기 쉬운 일자리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리고 이제 나가게 된 사람들이 결정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코로나 사태 겪어보니까 자기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험해지니까. 예.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결정사를 통해서 이 결혼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예. 돈 많은 사람 하나, 괜찮은 사람 물어가지고 이 위기를 타파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실제 매칭이 안 된다. 실제 매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사를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 결혼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성사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사람 만나고 실제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만 쓰는 거죠. 돈만 쓰고 괜히 막 쓸데없는 만남만 가지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뭐하러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내 능력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가입을 해서 나랑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차이 나는 눈 높은 사람하고 내가 왜 억지로 만나주냐. 그런 사람들 비율이 왜 맞춰져야 되냐. 실제로 그렇게 만나준다 한들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드문데 돈만 쓰는 건데 돈 시간 다 쓰는 건데 내가 뭐하러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내가 고개를 숙여가면서 만나야 되냐. 응?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확실한 소득이 없다 보니까 확실한 수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입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은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남자들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은 가입을 했고 여자분들도 가입한 사람들 많으니까 어떻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 의무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남자 회원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회원을 알바로 잠깐 만남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자 회원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지금 결정사에서 돌려막기 하는구나. 남자가 없어가지고. 아, 이 사람도 알바인가 보구나.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정말 진또비기 남자분들은 점점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이제 먹고 살만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 점점 이 자리를 떠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입된 여자 회원들은 그 사람들 오멜불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가입도 안 하고 인원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매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냥 뭐 이제 남자 중에 그냥 이제 알바 같은 사람 이제 일당바지로 해가지고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 가입도 되지 않은 사람을 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왜냐, 그렇게라도 돌려야 되니까. 자, 대부분 양심 있는 또는 결혼 성사율이 높은 곳은 남자 회원이 들어오면 바로 외국 결혼을 추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남자 회원들이 외국 결혼을 하려고 이걸 가입하는 게 아닌데 씁쓸하다 맞죠? 남자분들도 이게 씁쓸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같은 국적의 한국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좀 서로 마음이 맞고 좀 개념이 통하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좀 좋은 해피엔딩인데 외국 결혼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외국 결혼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국제 결혼도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자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그러니까 이 외국 결혼이라는 거는 이분이 좋게 표현해서 외국 결혼을 얘기했지만 사실 매매혼이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남아 계통의 이제 젊은 여성을 이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제 며칠간 만남을 가진 다음에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 짓는 거거든요. 예. 이건 옛날부터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성사일은 좋아요. 성사일은 좋아. 예. 장점은 그거예요. 성사일은 확실해, 이게. 예. 제가 전에 제가 일했던 중소기업 형님 중에 한 분이 이걸 했다고 했죠. 예. 이게 성사일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것보다는 높으니까 아마 결정사에서도 하는 것 같아. 이걸 거드리는 것 같아. 좀 어떻게 보면 좀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 결혼이 그냥 뭐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연애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 산 나라들,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은 나라 분들을 돈을 주고 해가지고 만남을 조성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일까? 물론 전자도 있겠죠, 전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많다는 게 제 주론입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조건 갖춘 남자는 결정사에서 신부관 찾는 짓 안 합니다. 안 하겠죠. 아니, 제대로 돈을 갖췄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제대로 조건을 갖췄다는 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 거잖아. 제대로 조건을 갖춘 남자는 뭐겠습니까? 돈 많고, 능력 좋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거 뭡니까? 공부를 진짜 청춘을 바쳐가면서 진짜 쇠가 빠지겠다는 증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전문직 중에 공부 안 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직종 중에서 공부 안 하고 전문직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라는 직업을 가진 거 공부 그냥 잘해야 됩니까? 그냥 반에서 1등 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죠. 전교에서 놀아야 되죠. 응?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만큼 치열하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달성한 자리잖아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왜 결정사에서 신부감을 찾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달성하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정말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청춘을 바쳐가면서 하고 싫은 거 다 해가면서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결정사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과 매칭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하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하겠죠. 정말 여자에 한장하거나 결혼을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하겠죠. 자,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나이든 경제력이든 성격이든 뭐든 결함이 있으니까, 자,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하는데 좀 외모가 못생겼다거나 아니, 키가 작다거나 뭐 탈모거나 이거 얘기하겠죠. 경제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쉽게 말해 그런 거죠. 뭐 돈이 많이 없다거나 뭐 빚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 성격이라는 건 뭐냐? 좀 변태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혈질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받아주기 힘든 성격을 가졌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예. 남자도 쉽게 말해서 여기에 가입을 한다는 거 뭔가 내한테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지금도 보면 그래. 남자는 정상적이 괜찮고 좋은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고 뭔가 남자가 봐도 뭔가 좀 별로인 사람들. 오히려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은 빠지고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건 여자분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문구가 정말 핵심이네요. 정말 이게 주옥 같은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여자들이 좆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쥐뿔도 없으니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쥐뿔 있으면 바라는 게 없겠지. 왜냐, 자기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피부로 몸소 느껴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통 저렇게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뭐 바라는 게 있더라도 너무나도 얼통당통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 쥐뿔도 없다는 얘기는 벌어놓은 것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뭐 자산도 없고 부모님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바라는 게 많죠. 왜냐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처지가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못 가진 것을 자기도 그만큼 가졌고, 내가 못 가진 것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사람 원하겠죠. 근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부분까지 다 채워질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도둑놈 심보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지, 안 좋은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네, 이게. 예. 정말 심각한 얘기네요. 실제로 저렇게 가입한 사람들, 여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자기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분들 아시겠죠? 이 얘기 들으니까. 경쟁사를 가입해야겠습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여자가 궁해도, 아무리 내가 결혼해야 된다고 치더라도,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정사에 가입을 해야겠냐는 거죠. 결혼에 목을 매야겠냐는 거죠. 예. 이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뜨시죠? 지금도 혹시나 뭐 결정사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예,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사의 어떤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댓글입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이거 이제 방송에 소개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전혀 안 나쁩니다,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이 결정사의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도 있는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분들, 뭐 내가 여자를 못 만난다,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바라는 것이 많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